최근 토트넘의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 세비야와의 경기에서 환상의 짝꿍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며 지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토트넘과 세비야의 경기를 1대1 무승부로 마무리했습니다. 경기 이후 며칠이 지난 지금 토트넘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영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영입할 수도 있다는 발언에 영국 현지가 떠들썩합니다. 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EPL 4위로 마무리한 토트넘, 지난 시즌 라리가 4위로 마무리한 세비야. 22년, 23년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각각 진출한 두 강호의 맞대결로 프리시즌 친선전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자존심이 달린 경기였습니다. 같은 유럽, 다른 리그의 4위로 마무리한 양팀이었던 만큼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비슷한 실력의 양팀은 절대 지고 싶지 않다는 욕망이 불타오르고 있었음을 경기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한 채 진행된 경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었는데요. 이날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찾아 만석을 이룬 4만 4천여 명의 관중들과 각종 중계로 경기를 지켜보던 세계인들은 양팀 선수들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손에 땀을 쥐며 경기 내내 자존심을 건 일진일퇴의 공방이 이뤄지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격렬하고 급박한 태클이 가득한 엄청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이날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은 팀 K리그전에서 후반에 기용했던 손흥민과 케인을 선발로 배치하며 최정예의 전력을 구성했는데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최전방의 케인 좌우에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자리했습니다. 토트넘이 케인을 향한 성굵은 패스로 치고 나가면 세비야 선수들은 개인기를 갖춘 기동력으로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실제 세비야는 라리가에서도 짠물 수비로 실점이 많지 않은 팀으로 공수 밸런스를 잘 갖춘 팀입니다. 이런 까닭의 중원에 피에르 호이비에르를 거쳐 전개되는 공이 손흥민과 히샬리송, 케인에게 연결되더라도 유효 슈팅까지 연결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전반 16분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왼쪽 외곽에서 오른발로 감아 차 골문을 노렸으나 벗어났습니다. 전반 26분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케인이 중거리 슛으로 그물망을 흔들었지만 앞서 호이비에르의 패스를 받는 과정에서 옵사이드 판정으로 노골로 인정됐습니다. 세비야는 높은 점유율로 토트넘을 공략했는데요. 파푸 고메스가 전반 29분 중거리 슛으로 토트넘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지만 키퍼 요리스 선방으로 막아냈습니다. 전반 33분에는 세세뇽의 크로스를 손흥민이 멋진 헤더로 연결했으나 세비야 골키퍼 디미트로비치의 손에 잡혀 아쉬움을 더했습니다. 역공에 나선 세비야는 손흥민의 토트넘 전 동료였던 에릭 라멜라를 내세워 전반 37분 토트넘 골대를 맞추며 간담을 서늘하게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후반 4분 손케듀오의 합작으로 선제골을 터뜨리며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손흥민이 마르세유 턴으로 돌파를 시도했지만 수비 선수에게 막혔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고 패스해주었고 케인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손케듀오는 확실히 토트넘을 믿을 수 있는 공격 카드였는데요. 손케듀오의 힘은 두 선수가 가진 높은 집중력에서 나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실히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후반 3분 손흥민이 페널티 아크에서 그림 같은 마르세유 턴을 시도했습니다. 뒤에서 잡아당긴 수비수 때문에 턴하며 몸의 밸런스가 무너졌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페널티 박스에 있던 케인에게 연결했는데요. 드리블하고 있는 도중 공을 한쪽 발로 자신한테 끌어들이는 동시에 상대방을 등지고 다른 쪽 발 뒤꿈치로 공을 끌며 다시 앞으로 돌아 제치는 마르세유 턴을 시도했는데 수비수가 옷을 잡아당기며 밸런스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이날 손흥민은 사방에서 압박해오는 상황에서 간결한 슈페인트 동작으로 수비를 벗겨내고 자신을 막으러 온 다른 수비를 그림 같은 마르세유 턴을 하며 케인에게 패스했는데요. 손흥민의 볼 컨트롤을 지켜보던 유럽의 중계 해설자들은 손흥민의 마르세유 턴은 정말 훌륭하다며 극찬합니다. Son trying a little spin. This is brilliant from Son. Little 360-degree spin. And then just threaded it through while he was already tumbling to the floor.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의도했던 움직임이었냐는 물음에 손흥민은 100% 계산된 개인기였고 의도한 턴과 패스였다고 대답했었는데요. 공을 받은 손흥민이 미리 케인에게 패스하려고 했지만 수비수들이 케인을 마크하는 것을 보고 개인기를 통해 수비수들이 자신에게 달려들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 후 케인에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주고 패스를 했던 거죠.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케인도 동작이 완벽했는데요.
침착하게 공을 잡아 정확한 왼발 슈팅으로 세비야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팬들의 함성에 손흥민과 케인은 환한 웃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은 EPL에서 역대 최다인 41골을 합작 중인데요. 프리시즌 경기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랜 로페테기 감독이 이끄는 세비야도 호락호락하지 않았는데요. 해결사는 역시 후반 투입된 이반 라키티치였습니다. 바르셀로나 소속 시절 국내 팬들에게 많이 알려진 라키티치는 후반 19분 아크 앞에서 얻은 슈팅 기회를 그대로 골로 연결했습니다. 측면에서 올라온 패스를 동료가 아크 앞에 살짝 떨어뜨려주자 그대로 오른발 슈팅으로 우이고 요리스 골키퍼도 손을 쓸 수 없는 왼쪽 골대 상단에 꽂았죠. 콘테 토트넘 감독은 이후 케인과 손흥민, 호이비에르 등 주축을 대거 빼고 새로운 선수를 투입하는 등 프리시즌 구상에 따른 전력을 운용했는데요. 양 팀은 프리시즌 일정답게 어린 선수들을 대거 교체 투입하며 경험을 쌓게 했죠. 세비야는 막판까지 압박의 강도를 높이며 토트넘을 조여왔지만 두 팀 모두 수비에서 뛰어난 볼키핑 능력과 탈락박 능력을 보여주며 더 이상의 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양 팀은 몸싸움과 신경전을 불사하며 치열한 경기를 펼쳤는데요. 더 이상의 추가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경기 이후 대한민국 팬들의 엄청난 환호를 받으며 기분 좋게 영국으로 떠난 토트넘 선수들은 내일 있을 레인저스와의 경기를 위해 팀 훈련에 몰두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고강도의 훈련보다는 기초 전술 훈련과 컨디션 회복에 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토트넘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영국 스포츠 매체인 풋볼 런던과의 인터뷰가 영국 현지에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와 네이마르를 영입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풋볼 런던 기사에 따르면 토트넘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의 7번째 이적 계약의 정체는 현재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구단주인 다니엘 레비와 파비오 파라티치는 이미 6명의 새로운 계약을 맺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지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럽에서 가장 바쁜 구단주이자 축구 스포츠 감독 중 한 명이었다. 미들즈브러의 풀백인 제드 스펜스는 한국의 프리시즌 투어에 가장 늦게 도착하여 스쿼드에 합류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좋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콘테 감독은 리버풀과 맨시티를 상대로 위협적으로 타이틀 도전을 할 수 있는 전체 스쿼드를 모집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추가 영입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시즌에 토트넘이 상위 팀들에게 가할 수 있는 위협적인 요소를 알아차린다면 다양한 포메이션과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새로운 공격형 미드필더가 이번 여름 핵심이 될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풋볼 런던 기사에서 밝힌 것과 같이 후보에는 메시와 네이마르, 또 다른 공격형 미드필더가 물망에 떠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메시와 네이마르 동시 영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선수 중 한 명만 영입에 성공하더라도 전력 상승은 말할 수 없을 뿐더러 더 재밌는 토트넘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와의 호흡도 기대되네요.